뒷목이 뻣뻣해요. 이걸 항강이라 그래요. 흉쇄 유돌근 앞쪽은 경, 흉쇄 유돌근을 기준으로 뒤쪽은 뒷목인데 뒷목을 항이라 그러잖아요. 뒷목 항자.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면 보통 항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조합을 보니까 삼간 이묵을 썼네요. 수양명 대장경은 양경락인데 뒷목에 뻣뻣한 증상이 왔으면 이거는 경락병이잖아요. 경락병인데 삼간 이묵을 썼어요. 그러면 경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읽어볼게요. 27살 남자, 뒷목이 뻣뻣하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엄청난 거예요. 뒷목이 뻣뻣해요. 이 뻣뻣한 건 기육이 문제 있어도 뻣뻣하고요.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뻣뻣한데 이거는 왜 뻣뻣하냐면 기육이나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이 부족해지면 뻣뻣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일 때 불편하면서 뻣뻣해요. 이거는 기육의 문제가 아니고 경근의 문제예요. 그런 목표를 쓰는 거지. 그래서 삼간 이묵으로 치료해서 고쳤다. 왜 삼간 이묵을 썼느냐? 이 사람이 평소에 대장의 문제로 늘 치료받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다. 이 사람 평소에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삼간 이묵 썼더니 좋아졌다. 그 다음 지엄례 경견통이에요. 이 경견통이라는 표현은 목도 불편하고 어깨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경견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처방을 보니까 곡천음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장경과 관계된 삼간 이묵 조합이 들어있어요. 읽어볼게요. 31살 남자, 일주일 전부터 뒷목과 어깨가 아프다. 뒷목은 경, 어깨는 견. 그래서 견견통이라는 증상 이름이 붙었고요. 복진이 중요해요. 이 어깨를 만져보니까 거골이 아파요. 거골이면 대장으로 의심이 되잖아요. 배를 만져보니까 천추가 아파요. 그러면 심증이 더 가잖아요. 대장. 그런데 이 사람이 소보가통이 나왔어요. 소보가통은 간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리고 견정 아픔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골 천추를 보니까 대장으로 짐작이 되는데 거골하고 견정 아픔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게 삼간 이묵 조합이 떠오른 거예요. 읽어볼게요. 평소에도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다. 이게 어제 오늘 있는 증상이 아니고 늘 뒷목과 어깨가 뻐근하대요. 지금 뻐근하다는 표현은 뭐가 모자란다는 표현이에요. 기육이 뭐가 모자라면 뻐근할 수도 있지만 찌뿌둥할 수도 있어요. 몸살 기운처럼. 그리고 기육에 생긴 문제는 선의 개념이 아니고 면의 개념이에요. 복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천추, 소복 이런 게 나왔는데 뒤 근육이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하니까 이거는 간과 연관된 간 주근이잖아요. 나중에 간을 하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어쨌든 소복 아픔이 있으니까 간이 떠올랐고 뭐가 부족해서 뻣뻣한 거니까 삼오행침에서 간 처방의 보방조합이 음곡곡천이잖아요. 그래서 음곡곡천을 보여주고 대장과 연관된 삼간 이묵을 썼는데 환자가 우리한테 오면 다짜고짜 목과 어깨가 뻣뻣하니까 우리가 주물러야 되잖아요. 우리 손이 가는 노선을 보니까
방광경락이에요. 그래서 속골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총통 오행을 할 때도요, 침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알고 치료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대장과 연관된 삼간이묵, 우리가 주무르는 곳을 보니까 주로 방광경을 주무르니까 방광경의 목혈인 속골, 그 다음에 평소에도 늘 뻣뻣하다니까 간, 주, 근, 곡천, 음곡을 썼네요. 우리가 환자가 오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기가 불편해요. 우리가 주물러 보니까 우리 손이 많이 놀고 있는 곳이 문제가 있는 경락이에요. 근데 목과 어깨와 등이 아프면 우리 손이 많이 노는 데가 어디예요? 경락으로는 방광이잖아요. 그 다음 치엽네요. 항배통. 이 항배통이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항은 뒷목, 배는 견배부, 등이잖아요. 지금 뒷목에서 등까지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합을 보니까 삼간이묵, 대장을 썼구나. 거기에 속골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방광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25살 남자, 갑자기 목 뒤로 젖히기 어렵다. 목을 뒤로 젖히기 어렵다는데 뒷목은 경락으로는 얼른 떠오르는 게 방광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 갑자기 생긴 증상은 일산염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생겼다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화열을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염증성 통증. 읽어볼게요. 복진, 어깨에서는 거골, 압통,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깨를 만져보니까 양쪽 거골이 아파요. 그러면 대장이지. 목을 뒤로 제끼기 어려운 거는 대장 경락이 어깨로 올라가서 대추에서 서로 교차해요. 넥타이 맨 것처럼. 그래서 대추 주변의 뻣뻣한 느낌을 대장의 문제로도 치료하는데요. 일단 경락 진단점에서 비록 복모열 압통은 없었지만 경락 진단점에서 양쪽 거골이 아프니까 대장, 움직일 때 목덜미에서 등까지 목덜미에서 등까지는 방광경락이잖아요. 방광경락을 머리에 넣었고 그 다음에 경락 진단을 해보니까 거골 압통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 이 환자의 항배통은 대장경과 방광경이 합해진 문제구나. 움직일 때 아팠기 때문에 목혈, 속골, 삼간, 이묵. 갑자기 생긴 거니까 양계, 양곡, 골륜. 이렇게 이치웅 박사가 이렇게 놓았다고 나오네요. 이런 6개. 이게 어깨에 있는 거골 압통만 봐서는 수행명 대장으로 보이니까 삼간, 이묵, 양계, 양곡, 목혈, 화열 쓸 것 같은데 목에서 등까지 쭉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니까 손이 방광경에서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방광경락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과 대장의 문제로 치료했다. 그 다음 치엽내 낙침. 낙침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한쪽으로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려고 하면 목이 아파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밤에 베개를 베고 자다가 머리가 베개 밑으로 떨어져서 생긴 증상이라 그래서 낙침, 떨어질 낙자, 베개 침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낙침은요, 첫날 오면 목, 어깨, 뱉다 주무르면 안 돼요. 목, 어깨, 뱉다 침 놓으면 이틀이면 나을 때 일주일 열을 막 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을 꼼짝도 못한다. 그러면 갑자기 생긴 거니까 염증 상태잖아요. 염증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부를 뱉다 주무르면 썸이 더 나고요. 침을 잔뜩 놓으면 거기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더 많이 끌어모으기 때문에 이틀이면 나을 병이 일주일 가고. 그래서 낙침은 차라리 그날 아픈 쪽에 냉찜질 좀 가볍게 해주든지 엉뚱한 데 침 놓든지 해야지 환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낙침이 들어오는 원인 장부가 육부, 양경락은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추혈이라는 곳에서 수족, 삼양경이 다 만나요. 동맥경까지. 그러니까 양경이란 양경은 다 만나요. 그래서 그런지 낙침의 원인 장부는 기본적으로 6개 양경락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느 장부의 문제로 생긴 낙침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담견정, 거골, 천종, 위중, 위양, 양릉천, 족삼리 이런 등등의 자리를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아픔이 가장 뚜렷한 경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를 눌러봤더니 3군데 다 아프다. 담견정, 거골, 천종. 그러면 머리 쓰기 싫으면 소장경에 후계도 찔러보고 대장경에 삼간도 찔러보고 담병에 이목도 찔러보고 그러면 3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생기니까 염증 끌려면 양계, 양곡, 양보 이런 식으로 찌르면 잘 낫는데 기왕이면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종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천종 후계는 찌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 치염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낙침은요, 일단 안 건드려서 고쳤어요. 이거 동시침도 있고 기존침도 있으니까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30대 초반에 2 아이의 엄마가 이제 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그 애 때문에 뭘 안고 있고 밤새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침이 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왔는데 너무 아프대요. 뭐 한번 오라 그랬지. 근데 와서 눕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혀놓고 좋다는 침은 다 써봤어요. 후계 속골이 끝내준다 그랬지, 김광호 씨가. 후계 속골을 놓았는데요. 이게 별로예요. 또 양육월 씨가 중자, 중선이면 끝내준다 그랬지. 중자, 중선 놓았는데 물어보기도 미안해 죽겠어요. 인중, 승자까지 다 넣어봤어요. 그래도 차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첫날은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주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좋아졌나 보기 위해서 자꾸 목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요? 더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갔죠. 제가 갔어요. 가서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식탁을 바라보고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식탁을 바라보고 앉혀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 중에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얼음찜질을 한 10분 해주든지 염증이니까. 그런 건데 하여간 동침에서는 정근, 정종, 후계, 후계 속골 놓으니까 저는 낙침 잘 났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분은 정근정전은 안 나서 그런지 후계 임무 속글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총통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어깨 진단점을 눌러보니까요, 정말 거골혈이 손도 못 대게 아픈 거예요. 오른쪽으로 못 돌아보는데 오른쪽 거골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만져보니까 거골도 많이 아프고, 오른쪽 낙침인데 왼쪽 천추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거골이 아프다는 뜻은 열 증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양명 대장, 저는 그때까지요, 수양명 대장경으로 낙침을 고친다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래도 진단점이 거골이니까 수양명 대장으로 해봤죠. 무조건 다짜고짜 삼간 이묵, 양계 양곡 4개 놓고요. 짜증나잖아요. 주무르지 말라는데 주물라고 더 아파놨으니까. 등 뒤에 서가지고요. 손도 안 댔어요. 힘도 안 건드리고. 한 20분쯤 있다가 여전히 속에서 짜증이 좀 나가지고 저 갈래요. 그리고 침 빼고 돌아서는데요. 그 애기 엄마가요. 선생님 목이 너무너무 편해요. 저는요. 그 환자가 놀란 게 아니고 제가 놀랐잖아요. 저는 낙침을 그렇게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낙침 참 잘 났더라고요. 그리고 20분, 30분 유침하고 있는 동안에 일단 10분에 한 번 정도 건드려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워낙 급성이 돼서 그런지 안 건드려도 잘 났더라고요. 그 다음 지엄예, 제 경험인데요. 제가 안마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자주 아파요. 이거는 안마도 안 하고 조금밖에 안 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 엄지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수태원 폐로도 치료해보니까 또 듣고, 수양면 대장으로도 해보니까 또 듣고, 또 어떤 때는 안 듣고 하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오른손인데 뭐가 문제야 하고, 저는 보통 때는 삼간 양계로 잘 듣더라고요. 이 김강원 씨가 동시침에서 상백혈에 침을 놓으면 2, 3 중수골 사이에 있는 손등에 있는 2, 3 중수골 사이에 있는 상백혈에 침을 놓으면 엄지, 검지 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엄지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삼간 양계로 침을 놓아서 더러더러 재미를 봤어요. 근데 침이란 것, 이 약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 잘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요골 소두 위에서 편력을 살짝 지날 때까지 요골에 붙어서 대장경이 굳어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굳은 걸 풀어놓고 대장경에 침을 넣으니까 완치가 됐어요. 제가 그 뒤로 다른 안마사들 보니까요. 엄지손가락 아플 때마다 보니까 전부 요골 경상돌기에서 요골을 따라서 편력, 어떤 사람은 올류까지 대개 편력 위아래가 많이 한번 만져보세요. 편력 위아래 요골에 붙어서 그 근육이 새끼줄을 꼬았다 풀어놓은 것처럼 굳어 있어요. 그걸 풀어놓고 오행을 놓으니까 재활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안마하시는 분들이니까 아프면, 엄지가 아프면 수태원 폐로 해서 안 되면 수양명 대장으로 해보고, 그래도 치료가 되다 안 되다 하면 그 경락을 살펴보세요. 굳었으면 풀어줘야죠.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제 경험이에요. 저한테도 해보고 환자들한테 해본 경험인데, 이건 총통을 배우기 전에 제가 해봤던 건데 총통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요, 점자를 많이 보든지 또는 안마를 해서 그런지 두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먹먹하니 감각이 없어요. 가끔 그게 와요.
그때 제가 즐겼었던 게 상향침 하나 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총통에서 말하기를 상향혈은 정금혈인데 정금혈은 피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결일 때 놓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쓰세요. 제가 정말 신통했던 거는 제가 왼쪽 방광경에 속골에 침을 놓다가 신경을 건드렸는지 어떻게 동작을 하면 새끼발가락 끝까지 찍 뻗치면서 신경이 날카롭게 아파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동작에서. 그래서 제가 속골에 침을 잘못 놓고 생긴 증상인데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총통을 뵈기 훨씬 몇십 년 전이죠. 한 방에 고친 적이 있어요. 그걸 방광경락으로 보고 방광정격을 쓰기 위해서 방광정격은 상향, 지음, 보잖아요. 그래서 왼쪽 새끼발가락 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상향에 침을 놓았어요. 한 손으로. 침관 없이 꾹 집어넣고 있는데요. 정말 왼쪽 새끼발가락 그 어딘가 무지하게 시원해요. 느낌이. 그래서 지켜봤더니 그 한 방으로 그 신경에 있던 일종의 빚증이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왜 좋아하던지를 몰랐는데 총통에서 해결해 줬어요. 정금혈은 피부 감각이 이상하든지 쿡 쑤신다든지 아니면 빚증, 결인다든지 어쨌든 피부에 분포되는 신경이 감지하는 감각 둔마, 빚증 이런 것들을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통에서 정금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온 김에 잊어버릴라. 저는 뒤통수 때리고 지나가는 그 전기총 쏘고 도망가는 거 분기항선 주물러서 고치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귓바퀴도 찔러요. 그런데 이걸 금혈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해봤어요, 여자분. 그런데요, 태양경락이니까 상향, 지음, 소택 이 3개의 금혈을 놓아주니까요, 너무 잘 낫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 다음 대구매학교 김수환 선생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거든요. 이 총통침법을 알게 해준 분이니까. 이분이 보내주신 치료료 중에 이런 게 나와요. 판발지라고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아시잖아요. 손가락이 구부러지면 펴지질 않고 펴면 구부러지질 않고 펴줘야 되고 구부러져야 되잖아요. 아니 구부리면 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펴질 때 보면 따까닥 총 방아쇠 당기듯이 그런 소리를 내고 펴지는데 이거를 판발지 또는 방아쇠 손가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새끼 손가락에 생기면 소장경, 4번째 손가락에 생기면 삼초경, 2번째는 대장경,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경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판발지를 치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총통책에도. 사암침포에도 더러 나오는데 좀 그런 게 비슷하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판발 펴주면 펴지는데 혼자 힘으로 안 펴져요. 읽어볼게요. 처방은 삼간 이묵. 삼간을 썼다는 뜻은 대장의 문제로 봤다는 뜻이에요. 2번째 손가락이니까. 양곡을 썼다는 뜻은 염증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50대 후반의 여성이 오른손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 찾아왔다. 병원에서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처방을 오래 했대요.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대요. 약을 먹으면 좀 덜 아프고 소염이니까. 그렇게 소염제 스테로이드 계통에 먹어도 안 낫는 환자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인데 두 번째가 더 뚜렷하고 그리고 거골에 아풍이 있고 척추에도 반응이 있어서 수양명 대장으로 보고 움직이는 게 안 되니까 불신이 불리하니까 삼간 이묵 그리고 병원에서도 소염제를 처방받고 그걸 먹으면 좀 덜 아팠으니까 양계 양곡 8번 치료해서 완치됐다고 나오네요. 대단한 거죠. 김 선생님이 참 치료를 잘 하시더라고요. 방아쇠 손가락, 탄발기에 어느 경락인지만 밝혀지면 어떤 손가락이라는 걸 알면 짐작이 되잖아요. 한 번 더 경락 진단점을 눌러서 더 짐작을 확신을 하고 만약에 복진까지 있으면 틀림없는 거죠.